오늘은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를 먼저 보면서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의 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부터 볼 건데요. 그림에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쭉 하락하는 국면에 있고 지금 100을 깨고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 지표가 어떻게 보는 건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지표를 해석할 수 있겠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다수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에 따라서 측정되고 발표됩니다.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간단한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기억하시죠? 이게 세로선의 회색선이 경기가 침체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이런 구간이에요. 그 구간 이후에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선 100을 넘어서 이 위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호황의 구간에 진입을 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횡보하고 하락한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하고 침체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림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걸 구성하는 설문조사 5가지 질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소비자들의 심리는 사실 뉴스라든가 무슨 전문가의 전망, 아니면 그 당시의 사건,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등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10포인트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걸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알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기 보시면 막 지표가 뚝 떨어질 때가 많은데, 이런다고 이게 경기가 침체가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매도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길게 흐름을 보면서 경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조 지표 정도로 다른 경제 지표들과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이런 지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함께 살펴보면, 지난 2021년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런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00을 깨고 내려와서 정확하게 98.7로 이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정점을 지나가서 지금 둔화 영역쯤에 들어가지 않았냐, 요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긴 한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금방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둔화 영역에 들어서고 있는, 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 요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 내에, 올해 내년 내에 경기가 이렇게 하강으로 가는 게 침체하는 영역에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때 또 주식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채널의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주식시장이 또 크게 폭락할 만한 그런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오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이게 조심해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또 단기적으로 하반기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냐,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죠. 우리는 경제 지표를 보고 대응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말해주고 있는 향후 경기 침체와 둔화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경고는 우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주식시장이 최근에 하락하기 전에 고점의 주식을 다 매도하고 지금 웃으면서 마음 편히 계시는 분이 많이 없죠. 못 팔고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까봐 민기적대다가 올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드렸지만 민기적거리다 못 팔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또 한강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반복적인 공통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보시면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2020년 이 코로나까지 약 한 30년 이상의 이 지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회색선이 이제 1991년에 있던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2001년에 있었던 경기 침체와 주시장 폭락,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이렇게 회색 음영선이 바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이런 침체의 구간인데,
공통적으로 보시면 여기 푸른색이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멈추고 떨어지던 와중에 이런 주식시장의 폭락과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도 마찬가지죠. IT 버블 터지면서 올라가던 기준금리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던 와중에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졌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 하락하던 와중에 리먼 사태가 터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다가 미중 무역 분쟁 터지면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하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 푸른색의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는 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경기 호황의 각 구간이죠. 이게 마지막에 호황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약간 둔화로 내려오는, 그다음에 침체가 있기 전의 구간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굉장히 높게 발생한 거지만 그 이전에도 크든 작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던 이런 호황의 구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다 공통적으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 올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역시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수요가 감소를 하죠. 그리고 경기 침체와 둔화의 우려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까지 기준금리가 딱 올라간 시점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혔고요. 그러면서 미 연준이 공통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기준금리 인상이 너무 높아지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수요를 침체시키는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리 한번 하락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혔고요. 그럼 미 연준도 역시나 과거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이런 구간들이 나타났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 구간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이제 기업들의 비용이죠. 코스트가 감소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고 또 금리 인상 자체도 멈췄었고 유동성 공급 이게 풀리겠다 생각하면서 주가가 마지막에 더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마지막 구간에는 이게 조금 빨리 빠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이렇게 심리가 반복이 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반등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도 실제 비슷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어서 지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이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인데요. 최근에 고점 찍고 5.3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4.83달러로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 6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가 쭉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인데 그게 국제유가고 특히 그 중에 가솔린 가격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5달러가 넘어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공급이 늘어났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져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일정 구간에서는 그것이 수요 자체를 둔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가솔린만 봐도 알겠지만은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갤론당 5달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게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요. 일단 오늘 살펴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나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로 발표되는 신뢰지수가 이렇게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것도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유가부터 해서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이제 50선으로 미친듯이 떨어졌어요. 역시나 가솔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소비를 못하겠다 하면서 바로 수요 위축이 나타났죠. 이게 갤론당 5달러를 넘어가는 이런 상승의 구간에는 바로 그냥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바로 소비 감소가 나타나는 시점은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만 5달러를 넘어가기만 시작해도 그래도 바로 이제 수요 감소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구나. 국제 유가의 경우에 이때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던 이 구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유가라는 거는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이 투기적인 입장들도 많은데 투기자들의 입장에서 배럴당 120달러가 넘어간다. 그럼 바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역시나 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에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갈 거다 생각하고 베팅하기는 좀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수요가 유지되어야 상승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수요가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을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미친듯이 베팅을 한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가격의 한계 구간에 도달을 했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요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어느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수요 위축과 경기 침체 우리가 훨씬 더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혀나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구간이고, 그게 올해 하반기쯤으로 보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채널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뭐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상 속도가 뭐 0.25%씩으로 확실히 둔화될 가능성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 또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거나 중단되면서 유동성 회수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막판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서 랠리가 펼쳐지는 이런 구간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럼 뭐 하반기에는 우리는 그때 원칙대로 빠져나오자,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비중을 줄여야 될 텐데, 뭐 과거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런 구간마다 개인들이 되게 많이 뛰어들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런 빅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래 물려있는 사람은 희망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회로를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요 점은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이제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이 저항선이 나타났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다음으로 이번 주 발표된 주요 지표 중에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9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우려가 컸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는 과거에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 기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이 마이너스에 들어오는, 약간은 좀 주식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표입니다. 또 플러스일 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요. 이게 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19가 됐다 이래서 이거 가지고 뭐 크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뭐 떨어질 때는 이것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세부 보고서를 보시면 이 리치몬드 지역에서 고용이 예상 외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지표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우려하던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부분은 슬슬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용이 좋다가 꺾이는 부분, 요것을 봤을 때 경기가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발표된 주요 지표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와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에서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로 때우지 않고 제가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